아침밥이 이게 다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냐? 그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벽을 흔들 만큼 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10분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서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의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식은 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고 허리 아래쪽이 쑤시는 듯 아파 잠시 침대 모서리에 기대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잔소리를 넘어서 고함을 듣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겨우겨우 손을 짚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는 이미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시각이면 시어머니가 부엌 한쪽에서 문을 두드리며 서성거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발을 옮겼지만 이미 부엌 쪽에서 날카로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제게 등을 돌린 채 밥솥을 열고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손등으로 휘저으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다가가 어머니,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벌어진 밥솥 뚜껑을 닫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아침상 하나를 제때 못 올려 저렇게 늦게 일어나서야 무슨 살림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벽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쌀을 씻으려고 싱크대로 갔지만 손이 떨려 쌀이 자꾸 밖으로 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저 손놀림 보소. 하라는 건 제대로 못하면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끝인 줄 아나 보다. 내가 언제부터 꼴을 참아줬는데 어휴 속 터져. 시어머니의 불만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저는 숨을 고르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몇십 초 뒤 남편 도윤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제 옆을 지나쳐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라면 중재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의 화가 과하다 싶으면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쪽을 보며 엄마 말 맞아. 서연아, 너 요즘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아침상 정도는 시간 맞춰서 올렸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귓가에서 울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말에 더 기세등등해졌고 흐뭇한 표정을 지은 채 저를 보며 봐라. 도윤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며느리라는 것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서야 어디에 내놔도 망신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속에 있는 쌀을 꼭 쥐고 있었다가 놓쳤고 쌀알이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혹은
남편에 대한 실망인지 정확히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늦게 일어난 건 맞지만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도윤 씨가 조금이라도. 그러나 남편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말을 끊으며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지금은 시간 없어. 엄마 말대로 아침상이 늦으면 다들 일정이 꼬이는 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위로도 공감도 담고 있지 않았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망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며 서운할 것도 없어. 쉬운 일을 못하니까 그러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아침 준비를 제대로 못해 참 답답하다. 너는 집안일이랑 안 맞는 사람이야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꾸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또 그 말에 꼬투리를 잡혀 더 큰 모욕을 듣게 될 게 뻔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 옆으로 가까이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아직 말할 때 아니야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제게 들리지 않길 바란 듯 매우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을 보여줬고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낯선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히 아침상이 늦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의 표정과 시어머니의 표정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묘한 그림자 때문이었고 그것은 마치 제가 모르는 사실이 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느끼자 황급히 눈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며 다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확인하며 가방을 챙겼고 저는 그를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결심하듯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어머니랑 한 얘기. 남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멈춤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숨을 죽이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입술은 떨려 있었고 얼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혹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입술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한 문장이 흘러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려는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벨을 눌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던 그 순간 남편의 입술 끝에서 막 흘러나오려던 대답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얼어붙은 채 현관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잠시 멈춰 서서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든 배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평범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정작 문제는 그 봉투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거의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장면에서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봉투를 잡으려 몸을 내밀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분명히 조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배달 물건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꼭 자신이 확인해야 할 무언가라도 들어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봉투를 빼앗기듯 시어머니에게 넘겨준 뒤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도 단숨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쩌면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저만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요? 제가 들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께 뭔가 말했죠. 오늘은 얘기하지 말자고. 그게 뭐예요? 왜 저만 모르죠? 그러나 남편은 제 질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나중에 얘기하자. 서연아, 지금은 애매한 때야.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고. 일단 회사 가야 해라고 말하고는 제 등 뒤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회피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서 더 강한 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편이 아니라면 전 누구에게 기대야 해요?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침상 늦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날 일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멈추긴 했지만 결국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리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문 밖에 남편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서류 같은 것을 급하게 살피고 있는 듯 종이장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고,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씻지 못한 쌀물이 있었고, 식탁 주변은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쌀알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모습조차 이상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쌀을 씻으며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남편의 마지막 표정과 시어머니의 조급한 행동, 그리고 오늘은 말하지 말라는 남편의 속삭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받은 그 작은 봉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계속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쌀을 채반에 올린 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부엌에서 제가 뭘 하든 시어머니가 뒤에서 감시하듯 바라보거나 지나가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방에 박힌 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확인한 뒤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괜히 움직이지 말거라.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더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투는 명령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숨겨야 하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그 일을 제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라는 듯한 어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문틈을 붙잡고 서 있더니 다시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묵직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방에 서 있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복도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았고 시어머니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잡음들, 종이 넘기는 소리,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접는 소리까지 모두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낮아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마, 아직 아니야. 그게 들키면 큰일 나.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었다 잠갔다 하며 귀를 기울였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문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 두 발 천천히 복도로 나왔고 손에는 아까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안쪽에서 무언가 종이가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눌러 숨기듯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고보다 더 날카로웠고 마치 제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키며 시선만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리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현관문 아래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것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사람의 발이 비치는 듯한 흠칫한 그림자가 지나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며 문 밖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밖에서 들린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하면서 동시에 당황스러울 만큼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움켜쥔 채 복도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남편의 누나 도경이었습니다. 도경은 여행 가방을 끌며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방금 전까지 집안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를 한순간에 깨뜨릴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고 이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방금까지 봉투를 움켜쥐고 숨기려던 행동을 떠올리며 이 방문이 그녀에게 달갑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경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반쯤 굳은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조금 정신없는 아침이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도경은 저를 유심히 보며 눈짓으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묻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그 표정이 못마땅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경이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곧장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도경이 분명히 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방금 그거 뭔데 숨기시지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경은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미 파악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도경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시어머니의 방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너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아침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께 많이 혼났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기 늦었다고 그게 원인이에요. 도경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아침상 문제. 그건 표면일 뿐이야. 서연아 그걸로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상 문제가 표면일 뿐이라면 그럼 진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경은 제 손에 따뜻한 물컵을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집 요즘 많이 힘들지? 도윤이도 계속 나한테 연락 왔었어.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혀 죽겠다고 어쩔 때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어. 너랑 말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엄마가 서연이 탓만 한다고 그런 말을 자주 했어. 저는 남편이 그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잃고 도경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런 속내를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경은 고개를 떨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문제야. 아침상이 늦었다고 화낸 것도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 그건 그냥 누구에게든 화풀이할 구실을 찾은 거지. 엄마는 요즘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 불안해지면 항상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유를 갖다 붙여. 너한테 터뜨리는 것도 그 불안 때문이야.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목이 말라 물을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데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남편도 말 안 해주고 어머니도 계속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도윤 씨는 저한테 아까 말하다가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도경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너한테는 아직 말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건 도윤이한테도 큰 짐이니까 너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너는 알아야 해. 그래야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경은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요즘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어. 근데 그 문제를 서연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엄마는 원래 감정이 앞서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니까 도윤이한테도 그런 억지를 많이 부렸어. 너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 정도로.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경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침상 때문에 화낸 게 아니야.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방문이 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경은 제 말소리를 멈추며 시선을 돌렸고 저는 숨을 삼킨 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듯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도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도경이 제 쪽으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침상 때문에 화낸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낮게 침잠해 있던 집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더 묵직하고, 더 차갑고, 더 공격적인 기운이 현관 쪽에서 천천히 번져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바닥을 타고 울려 퍼지며 거실 전체를 압박했고 그 울림이 마치 우리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경과 저는 동시에 몸을 굳혔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곱게 제 얼굴로 향했고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분노, 불편한 결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묻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듯 말했습니다. 뭐들 그렇게 조용히 속닥거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방 안의 온도는 더 내려간 듯 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경 역시 잠시 말문을 닫은 채 시어머니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손끝으로 가볍게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침상 얘기하면서 또 서운하다 뭐다 그런 말했겠지.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드니? 그게 며느리로서 할 행동이야? 그녀의 말투는 억울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깊숙이 자리한 공격성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결국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상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번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경아. 나는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얘기한 것뿐이야. 그녀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경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살림이 아니잖아. 요즘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한 가지 때문이잖아. 도윤이 문제 때문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제 쪽을 향했다가 다시 도경에게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은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상처가 갑자기 드러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문제는 집안 문제지. 며느리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 괜히 불안하게 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러자 도경은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가 아니야. 엄마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면 서연이 탓이라고 우기잖아. 도윤이 승진 누락된 것도 서연이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돼? 그 말에 제 마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승진 누락? 남편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뒤엉키는 사이 저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승진 누락이요? 도윤 씨가요? 전 처음 듣는데요.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말해야 해?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도윤이가 승진 못한 건 내가 아침마다 제때때를 못 맞춰서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회사 사람들한테 인상이 안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은 억지였고 도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큰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도윤이가 승진 누락된 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왜 더 높은 자리에 못 가냐고 따졌잖아. 그 전화 이후에 인사팀에서 문제 삼아서 승진이 미뤄진 거라니까.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가고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충격과 어이없음이 뒤섞여 잠시 호흡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도경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오히려 서연이 탓을 했지. 도윤이 앞에서는 말 못하니까 만만한 며느리한테 화풀이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결국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 돼야 하니? 그리고 서연 씨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뭐라도 잘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 며느리가 잘하면 집안이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 폭발적인 말에도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아침상을 늦게 올린 건 제 잘못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승진 문제까지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건 너무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금세 억지 태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도경은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진짜 이유를 서연이한테 말해야 해.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경은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짜 이유는 아침상 때문이 아니야. 그건 그냥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급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아까 배달된 봉투였습니다. 봉투 가장자리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살짝 드러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보여줄 수 없어. 아직은 보여줄 수 없어. 그 순간 바닥으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과 금액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저는 경악했고 도경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상 때문이 아니야. 맞아.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세게 두드려졌습니다.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린 순간 저는 심장이 높게 튀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라 마치 집안에 숨어 있는 모든 비밀을 강제로 끄집어내려는 듯한 조바심과 불안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경도 저처럼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더 꽉 움켜쥔 채 손등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뼈처럼 도드라져 보였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문 바깥에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얼굴이 겁에 질린 사람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계속해서 두드려졌고 급하게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초인종의 날카로운 울림은 거실의 공기를 찢어놓기라도 하듯 맥박처럼 반복되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테이블 옆에서 멈춰 서 있었고 손끝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경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봐. 급한 얘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숨이 섞여 있었고 평소보다 조급해 보였습니다. 마치 한참을 뛰어온 사람처럼 호흡이 거칠었고 문 너머에서도 그의 불안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바로 앞에서 멈칫했지만 결국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조용했던 현관 안으로 차가운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고 집안의 긴장한 온도가 한순간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턱선 아래로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정장 셔츠의 깃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확인한 뒤 어딘가 안도한 듯한 눈빛을 보여주었지만 그 표정은 곧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지며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지금 들고 있어요? 제가 가지러 간다니까 왜 혼자 확인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봉투를 뒤로 숨겼지만 이미 도경과 저는 봉투 안의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봉투의 종이 가장자리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시어머니의 손목은 떨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가까이 다가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손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안 돼. 이건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야. 다들 뭘 아는 척 좀 하지 마. 내가 다 알고 할게. 그러나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한 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판단해요? 이건 서연이하고 제가 같이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왜 멋대로 움직여요? 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누적된 좌절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공기가 마치 두 사람의 감정 충돌을 흡수하며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제 쪽으로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오늘 말하려고 했어. 아니, 정확히는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말해야 했어.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남편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번갈아가며 스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을 두드리던 급박함과는 전혀 다른 내부에서 무너지는 듯한 불안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말하지 마라. 그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상처받는다니까. 그러지 마. 엄마 말 좀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위로 올라가 떨렸고 눈가에는 억눌러온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엔 확실하게 시어머니를 뿌리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건 서연이하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엄마가 계속 막으면 더 꼬이기만 해요. 제발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벽에 기대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감추려던 모든 걱정과 분노가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듯 길고 무거웠습니다. 도경이 그 틈을 포착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진짜 이유를 이제라도 말해야 해. 이걸 숨기는 게 더 큰 상처가 돼. 엄마가 아무리 서연이를 싫어해도 서연이가 몰랐으면 하는 건 이제 의미 없어. 그러자 남편이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내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 승진 누락 때문만이 아니었어. 다른 이유도 있었어. 저는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 재산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작성해둔 서류가 문제가 됐어. 예전부터 엄마가 내 명의로 이것저것 처리한 게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라서 크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재산조사 과정에서 너하고 관련된 서류가 같이 걸렸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고 싶다는 듯 흔들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든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 있는 건 너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야. 원래는 같이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내 허락 없이 갑자기 그걸 꺼내서 확인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돌아온 거야. 혹시 엄마가 먼저 보여주면 너가 상처받을까 봐.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경이 옆에서 작게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숨기려고 한 게 아니야. 도윤이가 정말 너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그 서류 내용이 너한테 정말 충격일 수도 있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서연 씨 생각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보호하려고 숨긴 거야. 집안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대신 나선 거야. 그녀의 음성은 떨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더 엉망으로 만든 거라고요. 더 숨기면 숨길수록 다 망가져요. 엄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도 혼자 욕먹고 집에서도 엄마 말만 듣는 사람 취급받고 더는 못하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 말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도 여전히 서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숨을 쥐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조용한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서 빼앗아 제 앞에 두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 가장자리가 흔들렸고 그의 숨은 계속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었고 큰 글씨로 표시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남편 명의로 설정된 부채 내역과 함께 배우자 동의 필요라는 문구,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모르는 날짜에 찍혀 있는 제 서명 흔적 같은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도장은 제가 찍은 적이 없는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그 도장 내가 찍었어. 너 몰래.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제 동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남편은 무릎이 풀릴 듯한 자세로 제 앞에 서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계속 압박하고 집안도 그때 복잡했고 너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달라붙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도장을 대신 찍으라고 한 것도? 도윤이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짓을 하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도윤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거야. 나는 그냥.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서 오늘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나랑 같이 정리하자고, 같이 해결해보자고, 너 혼자 상처받지 않게 내가 옆에서. 그러나 저는 남편의 손을 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처럼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듯했고 발바닥 아래의 바닥이 멀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말해요?
왜 이제서야?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도경은 제 옆에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용기를 짜낸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 집에서 나가자. 오늘 당장. 그리고 그는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서연 씨는 곧 이 집을 떠날 사람이야. 이미 정해둔 일이니까.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도경은 분노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림 하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수년 전부터 결론을 내려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며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떠나라뇨, 왜요? 왜 제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단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예감이 짙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감춘 그 이유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 일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제 이름과 함께 또 다른 낯선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보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이름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질끈 감았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이름에서부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질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시어머니가 감추려던 그 이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